비켜라, 감히 행차 앞을 막느냐. 군졸의 창대가 복만의 어깨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그러나 복만은 클바닥에 손을 짚은 채 물러서지 않았지요. 품속에는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낡은 장부가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복만의 팔을 낚아채려 하였으니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과연 복만은 장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 장돌뱅이의 목숨을 건 외침이 지금 시작됩니다.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봄날 조선의 작은 고을 관아들에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장돌뱅이 이복만이었지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으나 복만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기운만 가득하였습니다. 뜰 앞에 세워진 곤장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번들거렸으니 그 빛이 어찌나 매서웠던지 눈을 바로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복만은 두 손으로 허리춤의 낡은 푸른 보자기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헤어지고 빛이 바랜 보자기였으나 복만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었지요. 그 안에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모은 얼마 되지 않는 엽전과 허가패가 들어 있었으니 이것이 훗날 화근이자 복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전 박첨지가 팔짱을 낀 채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장부를 손에 들고 복만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을 석 달이나 밀렸으니 이게 무슨 짓거리냐? 내 이름이 여기 찍혀 있지 않느냐? 복만이 고개를 들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 지난달 장에 나갔다가 비를 맞아 물건을 다 버렸사옵니다. 이번 장에 나가면 반드시 세금을 채워 올리겠사옵니다. 그러나 박첨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을 들어 복만의 어깨를 세게 걷어찼으니 복만이 비틀거리며 흙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청고씨 무슨 말이 많으냐? 입을 닫거라. 아전들이 곤장대를 세우며 킥킥거렸습니다. 허허, 남의 등짝을 제 장단처럼 두드리는 자들이었지요. 장터 상인들이 담벼락 너머로 훔쳐보다가 박첨지와 눈이 마주치자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만이 목청을 높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인 장에 나가면 세금 꼭 냅니다. 한 번만 봐 주십시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높은 하늘이었지요. 그런데 그 맑고 아름다운 하늘 아래 피를 흘리는 자는 오직 복만 하나뿐이었으니 세상이란 참으로 묘한 곳이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끌려간 복만은 관아 한켠의 좁은 옥사에 내던져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창살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흙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등의 상처가 옷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화끈거렸으나 복만은 이를 악물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복만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을 때 옥사 창살 사이로 늙은 노파 하나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쪼그라든 몸에 흰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주름 깊은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하였지요. 복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나 노파의 눈빛이 어찌나 고요하던지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바닥을 3번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기이한 징조였으나 복만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옥사 안에는 바람 한 점 들지 않았고 밖에서는 아전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노파가 창살 가까이 몸을 기울이더니 낮고 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혜는 돌아오는 법이니라. 복만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소인이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요? 여기 들어온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았사온데요. 노파는 대답 대신 빙긋 웃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 웃음이 어쩐지 슬프면서도 따뜻하였지요. 이때만 해도 그 말의 무게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복만도 담장 너머 장터 사람들도 그리고 저를 비롯한 그 누구도 말입니다. 그때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박첨지가 나타났습니다. 노파를 발견한 박첨지의 눈이 가늘어지며 싸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내일이면 입 다물게 될 것이다. 박첨지가 낮게 내뱉고는 돌아섰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만을 향해 눈을 한번 맞추었을 뿐이었지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만은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등 뒤로 식은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봄날 옥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첨지가 관아 마당에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햇살이 채 오르기도 전이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벌써부터 날이 서 있었지요. 박첨지는 노파를 가리키며 도둑이라 몰아붙이고 옥사에 넣어두는 동안 약을 일절 들이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노파가 앓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하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모질었겠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첨지는 장터 상인들을 줄줄이 불러 세우고는 다음 달부터 세금을 2배로 거두겠노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상인들이 술렁거렸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지요. 박첨지의 눈초리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만은 창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등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터였으나 마음이 더 쓰린 것은 노파 때문이었습니다. 노파는 밤새 기침을 하였고 아침이 되어도 물 한 모금 얻지 못하였습니다. 복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전의 눈을 피해 옥사 구석에 남겨두었던 죽 한 그릇을 노파 쪽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탈이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그 장면을 보고는 냉큼 박첨지에게 달려가 일렀지요. 박첨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였습니다. 저놈을 끌어내라. 곤장 20대를 더 쳐라. 복만이 다시 뜰 한가운데 엎어졌습니다. 곤장이 등을 가를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관아에 울렸고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전들이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지요. 10대쯤 맞았을까 복만이 이를 악문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죽은 뜨겁게 드셔야지요. 이 판국의 걱정도 별 걱정이었습니다. 등이 갈라지는 판에 노파죽 걱정을 하다니 참으로 기막힌 사내였지요. 곤장이 끝나자 박첨지는 복만의 허리춤에서 장돌 허가패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허가패가 없으면 장터에 설 수조차 없으니 복만은 그날로 생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봄볕은 여전히 따사로웠으나 복만이 가진 것은 이제 낡은 푸른 보자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복만의 세상이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앉았으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만은 관아 근처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허가패를 빼앗겼으니 장터에 나갈 수도 없었고 몸은 아직 성하지 않았으나 노파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지요. 복만은 날마다 옥사 담장 가까이 쪼그리고 앉아 노파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파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약은커녕 물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복만은 장사 미천으로 아껴두었던 엽전 몇 잎을 털어 약재를 구하려 하였으나 약방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첨지의 눈밖에 난자를 돕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복만은 결국 남은 미천을 풀어 미음이라도 들여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였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노파가 창살 사이로 가느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낡고 때에 절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만이 영문을 모른 채 받아들었을 때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저자의 죄목이니라. 장부 표지를 살펴보니 희미하게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발했으나 인장의 테두리는 또렷하였지요. 복만은 손가락으로 관인을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소인은 글을 모르오니 읽어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복만이 솔직하게 고하자 노파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말에 실망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복만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읽지 못해도 괜찮으니라. 읽지만 말거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부가 훗날 이를 크게 키웠습니다. 복만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장부를 푸른 보자기 안에 조심스레 접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박첨지가 옥문을 직접 잠그러 나왔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면서 노파 쪽을 한번 흘겨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자물쇠를 2번 더 흔들어 확인하고는 돌아섰지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거만하던지 복만은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박첨지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더하여 갔습니다. 노파에게 들어가던 약을 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루 한 번 들어가던 물마저 줄이라 명하였습니다.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으나 감히 거스르는 자가 없었지요. 관아 안팎으로 박첨지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으니 그 서슬에 눌려 모두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첨지는 상인들을 차례로 불러 세우고 은전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허가패를 빌미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고 거둔 은전은 관아 창고가 아닌 제 집 창고로 실어 날랐지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그것도 담장 뒤에서나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목을 파는 상인 하나가 용기를 내어 박첨지 앞에 나섰습니다. 나으리, 세금을 이리 거두시면 저희가 먹고 살 수가 없사옵니다. 한 번만 살펴주시옵소서. 박첨지의 눈썹이 꿈틀하였습니다. 잠시 상인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아전을 향해 손짓하였지요. 저놈 곤장 10대 더 쳐라. 앞으로 입 나불거리는 자는 20대다. 상인이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으나 박첨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낀 채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세상에 이런 용심이 또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옥사에서는 노파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가래로 넘어갔고 가래가 피로 번졌습니다. 복만이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의원을 데려오겠노라 하였으나 아전이 막아섰습니다. 의원조차 들이지 않으니 참으로 모진 처사였지요. 저녁이 되자 박첨지의 사랑채의 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아전들이 술상을 차려 들어갔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박첨지의 기세를 치켜세우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 골은 내 소나기라. 감히 누가 나를 거스르겠느냐. 박첨지의 호통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사이 옥사 안에서는 노파의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웃음소리와 창살 안신음 소리가 한 고을에 섞여 있었으니 그 밤이 어찌나 길고 어둡던지요. 복만은 결국 장사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허가패도 없고
미천도 바닥난 터라 더 버틸 도리가 없었지요. 며칠을 주막 처마 밑에서 버텼으나 주막 주인도 더는 눈 감아 줄 수 없다며 마루에서 내쫓았습니다. 복만은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관아 담장 밖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봄밤 바람이 제법 쌀쌀하였으나 갈 곳이 없었지요. 복만은 개울가에 쪼그리고 앉아 피 묻은 적삼을 빨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등의 상처 자리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복만은 너스레를 떨었지요. 등은 아파도 배는 안 고프다 뭐.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은가? 참 기막힌 낙천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사내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너스레도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사 쪽에서 아전들의 부산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만이 벌떡 일어나 달려가 보니 아전들이 노파를 들것에 싣고 나오고 있었지요. 노파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복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전들은 노파를 관아 뒤편 허물어진 묘터에 대충 묻으려 하였으나 복만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신랑이 끝에 복만이 직접 삽을 들었고 흙 한 줌 한 줌을 손으로 얹으며 노파를 묻었습니다. 봄풀이 겨우 돋아나는 차가운 흙이었지요. 무덤 앞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복만은 천천히 푸른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노파가 건네준 낡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을 모르니 읽을 수는 없었으나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 사이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지요. 복만이 아는 몇 안 되는 글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박첨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부 첫 장 한켠에 찍힌 관인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햇빛 아래 보니 인장이 분명하고 또렷하였지요. 복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고 지쳐있던 눈빛이 서서히 굳어지며 나를 세웠습니다. 낮은 자의 분노가 이제 칼날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봄밤 바람이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복만은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장부를 손에 쥐었으나 복만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숫자와 박첨지의 이름 몇 자는 알아볼 수 있었으나 그 사이사이 빼곡하게 적힌 내용은 도무지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부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만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 훈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훈장의 집 대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훈장은 복만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어서 돌아가시오. 복만이 장부를 내밀며 사정하였으나 훈장은 손사래를 치며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첨지의 눈 밖에 난 자와 엮이면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지요. 복만은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만이 장부를 품에 안고 골목을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돌아보니 박첨지의 아전 둘이 바짝 따라오고 있었지요. 복만은 직감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전들이 손을 뻗었으나 복만이 먼저 담을 넘었습니다. 헐떡이며 골목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장부를 빼앗길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느티나무 아래 앉았을 때 불현듯 노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옥사 창살 사이로 가늘게 새어나오던 그 목소리였지요. 관찰사 길목을 기다리라. 복만은 눈을 감고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노파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관찰사라면 박첨지 위에 있는 어른이었지요. 그 어른에게 장부를 직접 올린다면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더니 이내 봄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웠고 골목 흙이 빠르게 젖어들었지요. 복만은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꺼내 푸른 보자기에 정성스레 쌌습니다. 보자기 끝을 매듭지어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지요. 빗속에서 복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관찰사 행차 소식은 닷새 뒤에 들려왔습니다. 인근 고을을 순시하던 관찰사가 이 고을을 지나간다는 것이었지요. 복만은 그 소식을 장터 귀퉁이에서 엿듣고는 곧바로 행차 길목을 알아보았습니다. 관찰사의 가마가 지나는 큰 길은 고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복만이 노파의 유언을 가슴에 새긴 바로 그 나무 아래였지요. 행차 당일 아침, 복만은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길 한켠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댔지요. 봄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징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복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행차가 가까워지자 앞서 오던 군졸이 복만을 발견하고는 창대로 밀어냈습니다. 비켜라. 감히 행차 앞을 막느냐. 복만이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군졸이 다시 세게 밀었으나 복만은 두 손을 땅에 짚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외쳤습니다. 소인, 관찰사 나으리께 올릴 것이 있사옵니다. 억울한 백성의 하소연을 들어 주시옵소서. 군졸들이 달려들어 복만을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복만의 몸이 흙바닥에 끌렸으나 손만은 놓지 않았지요. 허리춤에서 푸른 보자기를 끌러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인기척이 있더니 이윽고 관찰사가 발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었으나 눈빛이 형형하였지요. 관찰사가 손을 들어 군졸들을 물리쳤습니다. 저 자가 든 것이 무엇이냐. 군졸 하나가 복만에게서 보자기를 받아 관찰사에게 올렸습니다. 관찰사가 보자기를 풀고 낡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관찰사의 눈썹이 꿈틀하였습니다. 두 장, 세 장을 넘기는 사이 관찰사의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졌지요. 한동안 장부를 들여다보던 관찰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즉시 박첨지를 압송하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군졸들이 일제히 몸을 돌려가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만은 엎드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로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지요. 이제 판이 뒤집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졸들이 관하로 들이닥쳤을 때 박첨지는 사랑채에서 아침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군졸들을 보고 박첨지가 상을 박차며 일어났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두 팔이 뒤로 묶인 채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마당에서 남의 등을 치던 자가 이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관찰사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니 세금을 가로챈 날짜와 금액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담장 너머로 하나둘 모여들었고 읽히는 내용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커졌지요. 관찰사가 명을 내리자 군졸들이 박첨지의 집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은전 꾸러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에게서 뜯어낸 것들이었지요. 사람들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위조 장부까지 발견되었으니 오랜 세월 백성을 등쳐먹은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잠시 버텨보려 하였으나 증거 앞에서는 버틸 도리가 없었지요. 이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사옵니다. 관찰사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집행하라.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첨지가 비명을 질렀으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 중 눈살을 찌푸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복만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지요. 곤장 소리가 울릴 때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곤장이 끝나자 관찰사가 파직을 선고하였고 박첨지는 그날로 유백일에 올랐습니다. 박첨지가 포승줄에 묶여 고을 어귀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장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고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지요. 남의 등 치던 자, 제 등이 남지 않았습니다. 봄볕이 관아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으니 오랫동안 눌려있던 고을이 비로소 숨을 내쉬는 듯하였습니다. 박첨지가 유백일에 오른 다음 날 관찰사가 복만을 관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복만은 허름한 적삼 차림으로 마당에 들어서서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관찰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장부를 지켜 네 고을의 억울함을 풀었으니 그 선행이 가볍지 않도다. 마땅히 치하를 받아야 할 것이야. 관찰사가 손수 장돌 허가패를 내려 복만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빼앗겼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지요. 복만은 두 손으로 허가패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애써 웃음을 지었지요. 그날 오후 복만은 곧장 노파의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관아 뒤편 허물어진 묘터에 대충 얹어두었던 흙을 다시 고르고 장터에서 구해 온새 돌로 묘비를 세웠습니다. 돌 위에 글을 새길 줄 몰랐으나 마음을 아는 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복만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윽고 복만이 허리춤에서 낡은 푸른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장부를 감쌌던 바로 그 보자기였지요. 복만은 보자기를 곱게 접어 묘비 아래 깊이 묻었습니다. 이 보자기가 없었다면 장부도 지키지 못하였을 것이고 노파의 유언도 빛을 발하지 못하였을 것이었습니다. 흙을 덮으며 복만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는 법이라 하셨지요, 소인. 이제야 그 말씀 뜻을 알겠사옵니다. 그 뒤로 고을은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아전은 장터 상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세금 횡포도 사라졌지요. 장터에서 복만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었고 사람들은 복만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였습니다. 복만은 그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멋쩍게 웃었지요. 착한 손길 하나가 고을을 살렸습니다. 이복만이라는 장돌뱅이가 곤장을 맞으면서도 노파에게 죽 한 그릇을 밀어 넣던 그 손길이 썩은 것을 도려내고 고을의 봄을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이야기꾼이 이르길 선행은 칼보다 날카로워 욕심을 베느니라 하였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흘린 따뜻한 마음 한 줌이 세상을 바꾸는 법.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은혜를 베푸는 자는 그 복이 반드시 돌아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화가 반드시 미치느니라 하였습니다. 곤장을 맞으면서도 노파에게 죽 한 그릇을 내밀었던 복만의 작은 손길이 결국 고을 하나를 바꾸었지요. 선한 마음은 아무리 짓밟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그 작은 손길 하나가 깃들기를 바랍니다.